아침부터 하니까 즐겁네. 거짓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거짓말. 고맙고인데. 자, 일단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간단하게만 복습하면서 오늘 뒤쪽에 들어가는 것들 그리고 뒤쪽에서 배우게 될 통계와 관련된 내용들이 연결까지도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잠깐만. 첫 번째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정리한 것 중에 조건부 확률이라고 있었어. 조건이라는 단어 자체를 너네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확률이라는 친구 지금 집합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과정이었고요. 집합상에서 조건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 게 조건제시법이었고 그 조건제시법을 우리가 써주실 때도 X바 X에 대한 조건이 뒤쪽에 등장하는 거였고 결국 중요한 친구는 앞에 들어가는 게 주인공으로 나오더라 라는 내용에서 시작했던 거야. 조건부 확률 표현해 주실 때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됐지? A바 B라는 식으로 표현이 됐었던 거고요. 얘는 의미 자체가 어떻게 된다? B가 일어났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야 하는 거고요. 일어났을 때 그때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보자 라는 소리였어. 아무 조건 없이 A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거랑 확연하게 다른 상황인 거야. 혹시 어떤 식으로 구했었는지도 기억나니? 요거 구할 때는 무조건 뭐분의 뭐? 조건분의 교집합. 아는 거겠지? 이 친구 계산할 때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친구 표현을 해주셨던 게 바로 PB분의 교집합인 A교 B라고 들어가는 거에서 시작이었던 거야. 여기까지 일단 됐어? 근데 요 식을 만들고 나니 우리 원래의 목표 자체가 곱셈 정리라는 거 만들면서 들어갈래요? 라는 거였잖아. 그럼 이 친구를 만들어 주실 때 P, A, Q, B라는 친구가 이제는 표현이 되겠다. 뭘로? 이 친구 곱해 주시면 P, B에다가 뭘 곱해서? A는 A인데 B가 일어났을 때 A라는 거 곱해 주시죠. 두 번째 뭐도 똑같아. A랑 B를 곱할 거예요. 근데 B긴 B인데 뭐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났을 때 B라는 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바로 확률의 곱셈, 곱사건에 대한 곱셈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라는 내용이었던 거고요. 여기에서도 특이사항 중에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 간단하게 뭘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었지?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었고 우리가 얘만 특별한 경우야 라고 하면서 A와 B의 관계가 뭐다 라고 정리까지 했었는데 기억나나? 달라 그거랑 독립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거야. 기억나? 얘는 그럼 독립의 반대말인 종속사건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거였고 얘기 나온 김에 우리 덧셈 정리도 한번 쓰면서 배반사건도 복습하고 들어가 봅시다. 얘는 합사건이었지. 사건은 이제 집합이랑 연결해서 보기로 했었잖아. 합사건에서의 확률은 어떤 식으로 구해줄 수 있더라? A 확률과 B 확률을 더해주시고 얼마만큼 빼주세요? A, 교, B만큼의 확률을 빼주세요 라는 식으로 덧셈으로 쭉쭉쭉 계산이 가능했었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도 특별한 경우에는 뭐가 가능했어? 여기 가능했지 않아? 얘가 언제였어?
이게 없어지는, 즉 서로서인 배반 사건에 해당할 때였던 거야. 여기까지 좀 괜찮아? 자, 그러면 우리가 독립인 상황에서 얘 쓰는 것도 물론 가능하고, 사실 대부분의 상황들을 보실 때 너네 입장에서 얘가 독립이다 종속이다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판단하실 때도 무슨 식을 써주면 되겠다? 이 친구랑 각각 곱한 확률이랑 똑같다면 얘네 둘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고? 독립으로 판단을 해주면 될 거야 라는 소리였다고. 이까지 좀 머릿속에 들어있니? 괜찮은 거 맞아? 자, 그러면 이 친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때도 일단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확률 자체는 조건분의 교집합으로 구해주면 되더라 라는 내용 정도였던 거야. 여기서 물론 뭐 유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거 정도가 있었죠. B라는 친구 A와 같은 B가 있었고요. A가 일어나지 않을 때 B가 있었어 라는 식으로 분리하면서 조건부 확률 자체를 구해주는 경우들도 들어갔던 건데, 그건 뭐 뒤쪽 문제 유형에서 튀어나오는 얘기인 거고, 자체적으로 중요한 개념들은 곱셈 정리, 이 친구는 구하는 방법 그 자체라는 것까지 잡아줄 수 있다고. 됐는가? 자, 그럼 오늘은 뒤쪽으로 좀 더 넘어가셔서 일단 앞에서 한번 얘기해 본다면 40페이지에 있는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거, 이 친구에 대해서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볼 거야. 정말 뭐 그냥 간단한 얘기긴 한데 어떤 식으로 들어갈 건지 위주로 좀 설명이 들어갈 거고요. 얘는 상황 자체가 같은 거를 여러 번 시행하는 경우, 근데 각각의 시행이 서로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들 생각해주면 돼. 주사위를 굴릴 때 굴려 아무리 굴리더라도 앞에서 나온 눈의 숫자들이 뒷숫자에 영향을 안 주죠. 그냥 느낌일 뿐이지 실제로 굴려보면은 모든 확률은 6분의 1로 들어가게 될 거라고.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상관없이. 이런 거에 대해서 횟수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잡을 수 있겠구나 라는 소리 뭐 본격적으로 해볼 거고요.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유형 좀 남았던 거는 우선 마무리를 하고 뒤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45페이지까지는 됐었는데 46페이지로 가볼래? 유형 8번. 독립사건의 확률이다 라고 나와 있는 단원이 있는 건데요. 요거 보시면은 뭐 사실 크게 설명을 안 했어도 너네 입장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들이 있어. 273번 봐봐. 문제 보면 바로 이해되는 내용들이에요. 축구선수 A, B가 페널티킥을 성공할 확률이 각각 A가 얼마? B가 얼마?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라는 소리고, 각각 한 번씩 페널티킥을 시도할 때 적어도 한 명, 적어도라는 멘트가 나왔어. 뭐 해주고 싶니? 뭐 빼기 뭐? 전체 빼기 반대 케이스를 빼주고 싶죠. 이 반대 케이스라고 한다면 A도 못 넣고 B도 못 넣고 둘 다 못 넣는 상황을 생각하실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원칙대로 쓴다면 사실 요거야. 전체는 뭐 PS로 쓰시든 그냥 1로 쓰시든 상관없고, 반대 케이스는 이거잖아. A도 못 넣고요 B도 못 넣을래요 라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 이 사람이 넣든 안 넣든 신경 안 쓸래요 라는 이 상황을 상관없는 거잖아. 사실 각각의 확률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뭘로 바로 구해줘도 돼? 곱셈 정리는 곱셈 정리인데 독립인 상황에 대해서 구해주는 게 전화 연결가 안 될 거야 라는 소리라고. 요거 좀 이해가 됐어? 혹시나 요 C라는 표시가 너무 헷갈려요 라는 친구들은 이렇게 구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 친구 각각을 오른쪽에 따로 써놓고 못 넣을 확률 만들어 놓고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 P 알파는 못 넣을 확률이 5분의 3, P 베타는 못 넣을 확률 3분의 2, 그런 식으로 만들고 못 넣고 교집합으로 들어가도 상관없다고. 어쨌든 우리 바로 곱하면서 구해주시면 얘 값은 얼마야? 5분의 3. 얘 값은 얼마야?
3분의 2 딴딴 빼주시면 5분의 2만큼 빼서 5분의 3이라는 확률이 남아요 라는 거 바로 확인이 가능하다고. 이해가 좀 됐니? 자 다음 297번은 좀 보고 넘어갈게요. 회로를 배운 지가 오래됐더니 가물가물하네. 그냥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은 기분이. 맞나? 이거 아니야? 나무? 나무라고? 스위치는 기억나죠? 그리고 자기가 중학교 때 물리를 아예 포기해서 직렬과 병렬이 뭔지 모른다. 그래서 초등생 때 배웠는데. 아 직렬 병렬 초등 배우는 거야? 초딩 때요? 응, 초딩 때 배웠어. 이렇게 생겼나? 자 이렇게 있는 거고 A라는 친구, B라는 친구, C라는 친구 열려있을 확률이 각각 얼마래? 혹시 몇 번이에요? 279번. 뭐야? 근데 200. 아유 뭐 하는 거야? 잠깐만 당겨졌다. 나 뭐하냐? 정신이 없냐? 279번 자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게 있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전구의 불이 켜질 확률을 구하래. 불이 켜진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 얘는 어떻게 돼야 돼? 닫혀야 되죠. A는 무조건 닫혀야 돼. 얘랑 얘는 하나라도 끊어지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게 BC는 사실 하나의 덩어리처럼 볼 수 있죠. 둘 중에 하나만 닫혀도 전기가 통해요 라는 거 괜찮아? 다들 괜찮죠? 그러면 BC 입장에서는 뭐만 아니면 되겠어? 둘 다 열려. 적어도 하나만 닫혀도 상관이 없는 거라서 우리가 확률을 구해주실 때도 어떻게? 전체에서 반대, 즉 둘 다 열려있는 케이스만 빼주시면 끝나겠죠. 그러면 열려있을 확률이 지금 얼마래? 0.5, 0.6이다 라고 들어가고 있으니 얘네들은 둘 다 열려있을 확률이 얼만데? 0.3이야 라는 거 괜찮아? 얘네는 독립적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독립적으로 작동한다 라고 나와있네. 일치모가 0.3이지 뭐? 둘 다 열려있을 확률이. 그러면 적어도 하나가 닫혀있을 확률은 얼만데? 오케이? A라는 친구는 열려있을 확률이 0.4니까 닫혀있을 확률이 얼마야? 0.6이지. 얘네들이 곱해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왜? 얘도 닫혀 얘도 연결되어야 할 거기 때문에. 이해됐니? 곱해주시면 0.4이 나온다라는 것까지예요. 됐는가? 자 그러면 앞쪽으로 다시 좀 가보자. 주사위를 너무 많다. 5번 굴릴 거야. 5번 굴릴 거야. 주사위 굴리는 거를 지금 같은 행위, 즉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는 상황이구나라는 거 괜찮지? 그때 한번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 라고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잡아줄 수 있을까? 주사위를 이제 5번 굴릴 건데 1의 눈이 한 번 나왔으면 좋겠대. 한 번 나오는 확률을 구해보래. 즉 동일한 행위 여러 번 할 때 이런 상황 얘기하는 거고요. 독립일 때까지 포함이 돼서 우리가 독립시에게 확률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근데 일단 확률부터 구하면서 들어가보자.
1의 눈이 나온다라는 거는 의미가 뭐야? 확률 자체가 몇 분의 몇? 요거 맞아? 근데 독립시행에서는요 Q라는 친구도 같이 표현을 해줘. P는 보통 확률이다라고 얘기했지. Q는 의미가 뭐냐면요 반대 케이스야. 1의 눈이 나오지 않을 케이스. 몇 분의 몇이야? 6분의 5라는 요 확률까지 같이 좀 생각을 해달라고. 자, 뭔 소리냐면 우리가 5번을 굴리잖아.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5번을 굴릴 거야. 이 중에서 한 번만 눈이 나와야 된대. 뭐가? 1이라는 친구가. 그럼 이 친구에서 1 나왔으면 나머지 친구들에서 나오면 되니 안 되니? 안 되겠죠. 이런 상황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아? 아, 그렇다면 1 한 번 나왔지. 확률이 얼마야? 괜춘? 1 아닌 거 4번 나왔지. 확률이 얼마야? 이렇게 포함될 거야 라는 소리야. 근데 얘만 되니? 뭐도 가능해? 이런 식으로 1이라는 친구가 어디서 나올 거니? 라는 상황은 추가로 생각이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러면 머릿속으로는 생각 어떻게 들었니? 5만큼 곱해주면 되겠다라는 것까지 괜찮아? 됐니? 근데 요거를 조금 더 분석해서 볼 거야. 내가 지금 한 번이라 잡아가지고 바로 오잖아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요, 얘는 사실상 의미가 5개의 선택지 중에서 몇 번째 너가 원하는 거를 넣을 거니 라는 선택 개념으로 봐줘. 5개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는 거 아니니? 요거 좀 이해가 됐어? 1에 해당하는 게 요 친구 횟수랑 그대로 가겠구나 라는 상황까지도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확률 정리하면 5C1에 6분의 1은 한 번, 6분의 5는 몇 번? 4번이다 라는 식까지 정리를 일단 한번 해본 거야. 여기까지 첫 번째로 괜찮니? 자, 하나만 더 해볼 거야. 1에 있는 이 2번 나오는 케이스에 대해서 표 한번 생각해 볼래? 얘도 마찬가지지. 1, 2, 3, 4, 5 들어가게 될 거고요. 2번 튀어나오게 되면 나머지 3번은 나오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도 확인이 되죠. 이번에는 6분의 1이라는 친구가 몇 번 나와야 돼? 딴딴 2번이네. 6분의 5라는 친구 몇 번 나와야 돼? 3번이네. 그런 다음에 뭐 곱해줄 거야? 5, C2. 왜? 요거 2개에서 하는 거 가능하지. 요거 2개도 되겠지. 요거 2개도 되고. 이런 식으로 5개 중에 2개 누구를 골라줄 거니? 라는 선택지 개념이 필요하다고. 혹시 다 이해됐어? 이해됐니? 자, 그러면 요 친구 정리한 거 토대로 4번 선택해봐 라고 했을 때 확률 바로 좀 써볼까? 5C 얼마? 4. 6분의 1에 몇 승? 4승. 6분의 5에 몇 승? 1승. 이런 식으로 잡아줄 거잖아. 원리가 좀 이해가 됐어?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 거야? n번이라는 시행을 할 때 n 등장하게 될 거고요. 그 중에 확률 자체는 매번 동일하게 들어가야 돼. 서로 영향을 주면 안 되는 거야. 독립시행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친구 확률이 해당하는 것만큼 여기 똑같이 맞춰주시면 된다고. 그럼 나머지 친구는 이쪽인데 얘랑 합은 얼마 나와야 돼? 1 나와야 해 라는 걸로 정리가 되시겠죠. 보통 확률에서 이런 친구들 각각을 얘를 P라는 확률로 표현하면 이렇게 합이 1인 친구를 Q로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책에서는 1-P라고 나와 있는데 어차피 뒤쪽에 Q라는 개념이 등장할 거기 때문에 미리 한번 언급해드린 거예요. 자, 그럼 바로 한번 일반화까지 시켜보자. 여러분들이 독립인 시행을 n번 할 거야. 근데 매번 확률이 P로 똑같이 들어가. 너네가 구하고 싶은 건
R번만큼 그 상황이 나올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NC라는 친구 써주셔야 됐고요. 다음 P가 우리가 원하는 거야. P 위에 R 쓰면 앞에서 R 쓰고, 여기 Q라는 친구로 쓰시든 1-P로 쓰시든 어쨌든 얘네 둘이 총 횟수가 N번은 나와야 할 텐데 여기는 N-R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1번을까지도 시켜줄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좀 됐니? 자, 문제로 좀 넘어가 보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우리 뒤쪽에 47페이지로 가봅시다. 이건 지워도 되지? (280번) 볼래? 사실 요거는 크게 설명을 안 했어도 적어도 한 번이라는 멘트 때문에 너네가 풀라면 풀었을 거예요. 상황 설명 한 번만 해드릴게요. 자, 어떤 사격 선수가 총을 한 발 쏘아 표적을 맞출 확률이 3분의 1에 그리고 총을 5발 쏠 건데, 봐봐요. 사실상 의미 자체는 첫 번째 쏠 때, 두 번째 쏠 때, 세 번째 쏠 때 모든 확률이 3분의 2로 동일하다라는 가정을 깔고 가는 거예요. 이 친구 그냥 바로 계산 들어가시면 뭐야 3분의 2씩인데 5발 쐈는데 적어도 한 발 맞춘다? 아예 못 맞출 확률을 빼버리면 되겠지. 그래서 중학교 때 배운 지식으로도 충분히 풀려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요, 사실.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기는 해. 하지만 방금 배웠던 거 쓴 거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쓰면서 생각을 해볼게. 자, 독립주행으로 연결하는 과정들을 이 노란색으로 한번 볼 거야. 첫 번째, 횟수는 5번. 맞춘다라는 확률은 3분의 2인 거지. 그럼 당연히 못 맞출 이 Q라는 거에 해당하는 확률은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1에 해당하겠구나라는 것까지도 확인이 가능하시다고. 이해됐어? 그러면 적어도라는 멘트에서 당연히 전부 다 안 맞는 경우들을 생각은 해주셔야 될 텐데 요거를 이렇게 잡아줄 거야. 5번의 시행 중에 우리가 맞힌다라는 건 한 번도 없는 거야. 그럼 3분의 2는 몇 승이야? 맞힌다는 0승으로 들어가게 되지. 여기까지 됐어? 그럼 어쩔 수 없이 나머지 3분의 1이라는 이 반대에 해당하는 친구가 5번을 맞춰줘야 될 거야 라는 거에서 5만큼 넣어주시면 될 거라고요. 이 상황은 이해가 좀 됐어? 한번 계산은 똑같이 빼주시면서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자, 우리 조금 더 넘어가서 281번. 바로 어려운 것 좀 보자. 286번 볼래? 문제가 되게 기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주사위 3의 배수 3의 배수가 아니면 9 동전이 3번. 요 앞에서 이제 사격 맞출 확률이 3분의 2로 나왔는데 너네는 총을 안 쏴봤잖아. 저거 보면 높은 거 같냐 낮은 거 같냐? 3분의 2면? 어? 쓰는 거 같은데. 표정을 맞추는 거죠. 엄청 잘 써. 잠깐 앞에 문제로 가볼까? 이것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강한 육군 출신 이우열은 확률이 더 높아요. 나 총 좀 잘 쏴.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 이제 승빈이와 정훈이는 몸에 뭐 이상이 있어? 이상이 없으면 이제 몇 년 뒤냐? 정신 이상 만들어야 돼. 너네 이제 18살이니까 한 3년 뒤인가? 3년 뒤에 이제 가게 될 이 훈련소라는 곳에서
군대는 평등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차등이 있어요. 이 총을 얼마나 잘 쏘냐에 따라서 사격할 때 그게 있거든. 20발을 쏴. 생각보다 무섭거든 20발 다 쏘려면. 근데 내가 하여튼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지금 좀 가물한데 16발인가 14발인가 요 사이에서 이제 커트라인이 한번 걸려. 그러면 처음 쐈는데 요거 되잖아? 그냥 통과해서 한쪽에서 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쉬는 거 진짜 별거 아닌데 그때는 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서 막 쉬고 있는데 더 좋은 게 뭐냐면요. 사실 다 같이 쉬면 그냥 아 쉬는구나 하는데 나는 쉬고 쟤는 안 진짜. 쟤는 안 쉬고 하면 사실 더 기분이 좋잖아. 진짜 인사하는. 아니 약간 그런 기분이야. 오늘 우리 다 같이 숙제 잘했으니까 갈 건데 희서 혼자 남아서 이제 하는 그런 게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 뿌듯하다. 저도 뿌듯함을 느끼는 그런 것처럼. 내가 요즘에 애지자인 이유가 있다니까. 아니 나 진짜 그렇다니까. 그래서 요거보다 못 쓰면요 너도. 2차 그게 있어. 2차로 한 번 더 써야 되는 게 있어.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귀찮은 게 그 막 드라마나 그런 데서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막 바둑알이나 조약돌 같은 거 총 위에 올려놓고 쏘는 그런 연습을 해요. 그거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걸 하는데 문제가 2차에서도 탈락했거나 아니면 진짜 얘는 답도 없다라는 그런 친구들 있잖아. 내 기억으로 12발인가 10발인가 하여튼 그래. 요거를 못 넘으면 이제 아 너는 더 안 써도 되니까 밥 먹은 거 설거지나 해라 하면서 설거지를 해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나는 그때 18발을 맞췄어요. 오. 쉽던데? 그래서 이제 확률이 거의 10분의 9잖아. 그래서 아 몇 명 안 돼. 상위 몇 퍼센트. 오. 아니야 사실 꽤 됐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하니까 꽤 있었는데 전체 인원 생각하면 몇 명 안 되거든. 나머지 친구들은 대부분 이거고요. 요거 연습하는 것만 이제 앉아서 보고 있어도 겁나 뿌듯해. 야 저걸 못해가지고 다시 하네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아 얘는 좀 안쓰럽더라. 다시 쏠 기회 없이 설거지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는데 아 저거는 이제 그거잖아. 그냥 재능의 영역인 거잖아. 왜냐면 아 이거는 뭐 좀 그렇다. 왜냐면 뭐 이 뭐 수전증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좀 그렇더라고. 약간 안쓰럽더라고. 제가 좀 잘 쌌죠. 요거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네. 이게 그런 게 있어. 이 호흡을 잡아야 되거든. 진짜 아니 근데 이게 몰라서 그렇지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50m가 있고 50에서 시작인가? 네. 100이랑 250인가? 150, 250인지 모르겠는데 250 보면 진짜 조그맣게 보여. 한 뭐야? 너네 앉아있는 입장에선 진짜 한 요 정도로 보여. 그러니까 요 정도 이게 막 사람 모양을 한 뭐 그런 건데 진짜 요 정도 사이즈로 보이거든. 요것도 크다. 요보다 더 작아. 거의 점만. 진짜 한 요 정도로 보이거든. 근데 또 그게 있어요. 막 뭐 여기를 뭐 어디 뭐 땅을 살짝 노리라 했었나 뭐 살짝 위를 노리라 했었나 뭐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신경 쓰면서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50m면 사실 뭐 거기서 거기잖아. 조금 틀어지더라도 250m면 살짝만 틀어져도 이만큼 차이가 나버리기 때문에 호흡을 참으라고 하거든. 70%에서 숨을 멈추고 이제 집중을 하면서 손가락 당기는 것도 같은 속도로 당겨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쉽지 않아요. 맞췄어요. 에? 맞췄어요. 나는 약간 그게 있었어. 겁이 좀 있는 편이라 첫발 쏘는 게 좀 쫄려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내 잘못이 아니라 총을 누가 이상하게 관리해서 뭐 잘못 쏘면 터질 수가 있대 총이. 그래서 첫 발을 얼굴 붙어 있는데 쏘다가 이제 터지면 무서우니까 이제 첫 발에 약간 예의상 그냥 한번 허공에 쏴주고 페널티를 안고 가는 느낌?
제대로 썼으면 19발이죠. 자, 어쨌든 다음 타입 286번으로 가봅시다. 자, 일단 표현들이 조금 복잡한데 도식화를 먼저 한번 해본 거야. 주사위를 한번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오면 3번을 던지고요. 3의 배수가 안 나오면 2번을 던지겠대. 그때 동전의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들어가고 있는데 조건들 따라가면서 가봐야 돼. 봐봐요. 주사위를 굴렸을 때 3의 배수가 나온다라는 요 확률 자체는 몇 분의 몇이야? 3하고 6 두 개니까 3분의 1이지. 요거는요 3분의 2지. 사실 요거까지는 뭐 독립시행이다 라고 얘기하기는 그래. 한 번밖에 안 굴렸기 때문에 바로 확인되는 거잖아. 여기서부터가 바로 독립시행이에요. 동전을 지금 3번 던지게 됐을 때 앞면이 한 번 나오는 횟수를 구해달래. 앞면 나오는 확률 자체가 어떻게 들어가? 요거 맞니? Q는 앞면 나오는 뭐야? 똑같이 2분의 1로 들어갈 거 아니야. 요 상황에서 3번 던졌을 때 한 번 나온다라는 상황은 3번 중에서 한 번 나올 거야 라는 식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얘는 2번 중에서 한 번 나올 거야 라고 잡으면 된다고. 대신에 뒤쪽에 2분의 1이라는 친구가 한 번 나오고 2분의 1이라는 친구가 몇 번? 2번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 2분의 1 한 번, 2분의 1 한 번. 요 각각에 대해서 계산 들어가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앞쪽에 있는 것도 빠뜨리면 안 돼. 요 상황은 좀 이해가 됐니? 자, 그럼 우리 조금 더 넘어가 봅시다. 계산해 주시면 24분의 11이라고 나와요. 자, 뒤쪽으로 가셔서 요거는 우리가 그냥 확인만 하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는 거거든. 287번보다는 근데 288번이 조금 더 의미가 있어가지고 요거만 보고 좀 넘어가 볼게. 288번. 자, 보시면 두 사건 AB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A와 B가 서로 무슨 사건이면 독립이면 뭐와 뭐도 A, C와 B도 독립이다. 이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아, 우리 혹시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식 중에 독립이라는 친구 식에서도 찾을 수 있었지, 곱셈 정리. 근데 그거 말고 그냥 정의 자체로 찾아 나갈 때는 이렇게 썼던 거 기억나? 얘가 같아야 되는 친구가 2가지 정도 더 있었던 것 같아. 뭐였니? 이거랑 이거랑 의미가 뭐였어? A가 일어났을 때 B를 보나,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를 보나, A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가 전혀 영향을 못 준다라는 게 독립이었던 거잖아. 그럼 얘네들이 독립이라면 이 친구랑도 독립인 건 자동으로 성립하게 되겠죠. 사실 기억 때문에 한 게 맞아. 헷갈릴 만했고. 이해됐니? 자, 니은은요 A하고 B하고 서로 배반 사건이면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텐데. 주사위를 굴리게 됐을 때 홀수 나오는 경우, 짝수 나오는 경우는 사실 배반이 맞죠. 근데 A라는 친구에서 하나를 만약에 내가 주사위라 했네. 주사위 말고 카드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카드로 나오는 경우에 내가 A를 하나 뽑아버렸다면 B라는 친구는 원래 6분의 3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에서 5분의 3으로 바뀔 수 있겠지. 영향을 충분히 줄 수 있겠구나라는 소리야. 이해됐어? 즉 배반인 거는 영향을 전혀 안 준다라는 소리로 그냥 들어가는 것 뿐이고요. 자, 다음 디귿 한번 볼래? A, B가 서로 독립이면 요거는 사실 발예보다는 식으로 하는 게 너네한테 기억하기가 좀 좋을 거야.
독립이다라는 멘트에서 우리 입장에서 곱셈 정리식이 좀 간단하게 바뀔 수가 있었지. 어떻게? 요 곱사건은요 뭐랑 뭔디? 독립일 때 P, PB 곱한 거랑 완벽하게 똑같이 들어가요 라는 내용 괜춘? 다들 머릿속에 남아있나? 자 그렇다면 독립이라면 요게 성립하는 거지. 배반이라면 요 친구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0 돼야 된다. A하고 B하고 있는데 0 되는 경우 무조건이니? 아니죠. 아닐 수도 있겠지. 이해됐어? 요 친구 존재라면 얘가 0이 안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것은 틀렸어요 라는 식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이거 좀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뒤에 뭐야 291번 먼저 좀 보자. 291 여기 뭐 어려운 문제다라고 들어있긴 한데 사실 차이가 뭐냐면요 우리 입장에서 얘를 독립시행 어떻게 연결 지을 거니 라는 내용만 추가가 되는 것 뿐이야. 봐봐 291번 여기 이해됐어? 네. 291번 보자. 흰공이 몇 개 있니? 3개, 검은 공이 2개만큼 들어가고 있는 건데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려고 하고 있고요. 흰 공 나오면 3점, 검은 공 나오면 2점을 얻는 게임이 있는데 몇 번 하겠대? 5번에서 몇 점? 14점을 구할 요 확률부터 일단 구해달래. 문제에서 흰 공은 몇 점이랬니? 3, 검은 공은 2, 뭐 3이 3이 그대로 맞춰놨네. 자 5번 해가지고 14점 나오려면 우리 입장에서 어떤 점수들을 얻어야 될까라는 거 우선적으로 잡아주세요 라는 문제야. 흰 공 5번 보면 15점이지. 그럼 흰 공 몇 번, 검은 공 몇 번이라는 소리일까? 요거 혹시 이해됐어? 뽑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을 거야. 목표가 어떻게 된다고? 흰 공 4번 뽑아야 돼. 검은 공 1번 뽑아야 돼 라는 횟수로서 문제 상황을 바꿔주기만 하면 그대로 독립시행으로 들어가시면 된다고. 자 봐봐 흰 공을 지금 뽑을 확률이 몇 분의 몇이니? 5분의 3이죠. 검은 공은요 5분의 2지. 문제에서 지금 독립시행이다 라는 걸 연결까지도 시켜놨어. 뭐 통해서? 다시 넣는다라는 멘트 통해서야. 다시 넣게 되면 아무리 많이 뽑더라도 상황 자체가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됐는가? 자 그러면 문제 자체가 요런 확률을 가지고 있는 거에서 요 확률에 해당하는 거 4번 아닌 거에 해당하는 거 1번만큼으로 식만 만들어주면 될 거라고. 어떻게 나오니? 5번 중에 4번이고요 5분의 3이라는 거 4번이고요 나머지 5분의 2는 몇 번? 3번으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계산은 여러분들 잘들 하시니까 할 수 있겠죠? 야 이거 좀 크더라. 이게 5 나오고 약분하고 5의 4제곱 625 81 곱하기 2에서 162 이렇게 나와요. 됐어? 자 밑에 있는 거까지만 보고 잠깐만 쉬었다 가자. 잠깐만 밑에 있는 거 보고 하나만 더 보고 쉬었다 가자. 자 보시면 292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오각형 ABCDE A, B, C, D, E 뭐 정오각형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문제에서 지금 나온 뭐 값만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 들어갈 거래. 그때 동전을 던질 건데 앞면 나오면 얼마만큼 이동? 뒷면 나오면 얼마만큼 이동? 1만큼 이동할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고 동전 몇 번? 6번 던져가지고 뭐가 나올 확률을 구해주세요. 꼭지점 A에
돌아올 확률을 구해주세요래. 자,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요 앞면 나올 확률, 뒷면 나올 확률들은 이미 동일하지. 맞니? 2분의 1, 2분의 1일 거 아니야. 앞에 거랑 마찬가지로 6번 던져가지고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려면 어떤 식으로 뽑아야 될까라는 거 우선적으로 잡아달라고. 자, 여기 봐. 내가 만약에 이 친구에서 앞면만 6번 뽑았어. 돼, 안 돼? 안 되죠. 12번 이동하는 상황 생각해본다면 5번, 2번 더 갈 거잖아. 그럼 방금 예시에서 혹시 좀 떠오른 거 있어? 다 이동하는 횟수가 뭐의 배수가 되어야 되겠다? 5의 배수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도 이해됐니? 그러면 요거 기준으로 찾아보자. 5 나오려면 10 나오려면 15 나오려면 20 나오려면 어떤 식으로 이동해야 될까라는 거 생각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 얘 가능한가? 아무리 작아도 6이지 불가능. 두 번째, 얘 가능한가? 아무리 커도 12지 불가능. 오케이? 가능한 경우가 총 합쳐서 10번 이동하는 경우밖에 없을 거고 몇 번 해줘야지 우리가 10번을 맞출 수가 있겠어? 4번 2번 해주시면 되겠죠. 4번 하면 8, 2번 하면 2. 아, 이 친구 의미 자체가 앞면이 4번, 뒷면이 2번 나와야 되겠다라는 소리야. 바로 한번 가봅시다. 자, 앞면 뭐야? 64, 2분의 1의 4승, 2분의 1의 2승. 이걸로 계산 들어가면 되겠다라는 것까지야. 이해됐어? 자, 뭐 계산은 여러분들 잘 하실 거고 306번 한번 볼래? 혜진이와 윤주가 계단에서 가위바위보를 하여 비긴 경우에는 한 칸씩 내려가고 승부가 난 경우에는 이긴 사람은 몇 칸? 2칸만큼 올라갈 거래. 그리고 진 사람은 한 칸 내려갈 거래. 얘가 난이도가 좀 더 있는 이유가 해석 측면에서 좀 더 헷갈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든 이기면 2칸만큼 올라간다라는 소리고 비기거나 지면 한 칸만큼 내려갈 거야 라는 거 괜찮아? 요 상황에서 지금 5번 한 다음에 혜진이가 처음보다 4칸만큼 올라가 있을 확률을 구해달래요. 자, 중요한 거 혜진이 입장에서 이동하는 선택지는 뭐 아니면 뭐니? 2칸 올라가거나 한 칸 내려가거나지. 그래서 얘네를 묶어서 봐주셔야 된다고.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근데 올라갈 때는 확률 자체가 이겨야 되니까 몇 분이면 얘네들은 나머지 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제는 독립시행으로 확인이 가능하지. 왜? 똑같은 가위바위보를 몇 번 할 건디? 5번 할 건데 그 중에서 몇 번 이제 맞춰주면 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 자, 5번 해가지고 4칸만큼 올라가시려면 몇 번 이기고 몇 번 져야 돼? 아, 혹시나 요거 계산이 힘들면 쉬운 것들은 바로 해야 되는데 막힐 수 있잖아. 3번 이기고 2번 비기거나 지금 3번 이기고 나머지 경우 2번 나오면 되겠지. 근데 여기 헷갈려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렇게 해주면 돼. 이기는 거 그냥 x로 잡아버리고 나머지를 5-x 이렇게 잡아버리면 돼요. 그럼 요거는 2칸 올라가요 2x, 한 칸 내려가요 마이너스 5-x. 요 친구가 얼마 나오면 돼? 4칸만큼 올라갈래요 라는 요 방정식을 세워서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뭐 그렇게 복잡하게는 안 줄 거라서 방금 승빈이 잡은 것처럼 맞추면서 들어가는 게 더 빠른 경우들이 많아. 어쨌든 x값 얼마 나와? 3번 9번만큼 나오면 되겠구나 라는 것까지도 확인이 됐지.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자고. 어떻게? 이길 확률 3분의 1, 그 전에 5번에서 몇 번 이겨야 돼? 3번 이겨야 돼요. 근데 이길 확률 얼만데? 3분의 1이라는 친구 3번. 안 이길 확률 2번으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라는 거. 됐는가? 예,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얘 이제 통계로 좀 넘어가 볼게. 이제 잘 가는 거예요? 네. 신기하다. 저게 숙제였다고? 고등학생이 방학 숙제 있는 거 처음 봤다. 그리고 우리도 방학 숙제 같은 거 할까? 우리 설 때 못 절대 봤는데. 그러지 맙시다. 우리 나비 쉴 오빠 때 아 숙제. 아 어? 숙제 내가- 하나는 그러니까 쉬는 건 아니고 방학이 있었어요? 월화수 못 보잖아 우리. 아니 그거 원래 원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는 거랑 못 보는 거랑 다르죠. 우리 원래는 못 저희는 원래 보다가 못 아니 봤어요. 원래 안 보잖아. 원래 못 봤다가 월화수는 이제 다들 명절이고 하니 못 보는 거니 저희는 그냥 안 원래 안 볼게요. 보잖아. 멀리 간다며. 자 넘어가 볼까? 여러분들 새로운 거 배우고 싶죠? 네 설날에 어디 가세요? 설날이요? 네 저는 성남 갈 것 같아. 성남. 성남. 너네 설날에 어디 가니? 성남 어디? 성남 약간 그거 우리나라에서 가장 환한 도시라는데. 무슨? 쌤 이제 결혼하는 소리 들으려나? 저번에 안 들었는데 이번에 들으려나? 약간 여기가 서울이면 산토끼다. 살짝 더 밑에 있어. 아 서울? 아 경기도. 경기도 쪽. 너네 어디로 가냐? 부산이요. 저 해봤자 김해. 흥이에요. 부산. 야 흥에 좋겠다. 가까운 데가 좀 편하지 않나? 편하긴 해요. 부산? 부산도 괜찮네. 좀 시골 가는 친구들이 있어. 저 상주 갑니다. 상주 아 좀 상주. 시골인가? 저 의성이. 비교적. 의성 좀 시골인가? 아니시고. 혹시 많이 시골이라는 게 좀 약간 저 논밭이 있는 그런 느낌이야? 아 나 약간 예진이랑 비슷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내가 합천이라는 곳으로 갔거든. 해서. 맞아. 근데 정확히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 경남 어딘데 여기쯤인가? 아니 뭐 이쯤 될 거야. 근데 이 합천이라는 곳은 진짜 가기가 싫었던 게 데이터도 잘 안 터져. 그러니까 너무 찐 시골이라서 그 딱 문 열면은 논밭 보이는 그런 풍경 있잖아. 그 옛날에 나 어릴 땐 여기 소가 있었다 집에. 진짜 찐 시골이야. 오. 아궁이 아직도 있고 오. 그런 곳인데 여기 가면 항상 감기도 걸리고 할 것도 없고 TV도 약간 근데 TV는 애초에 근데 명절 때 너네가 선택권이 없잖아. 무조건 그냥 옆에서 보시면 따라보는 그런 느낌 아닌가? 맨날 봐서 보시던데. 좀 그런데 바둑 좀 쉽지 않은데 난 그래도 약간 그 설 특집 영화 이런 거 보셔가지고 그런 건 같이 봤는데 바둑 좀 빡세다. 여기 가면 진짜 너무 싫었어. 진짜 어릴 때는 너무 심심해서 폰도 안 떠지고 하니까 진짜 자연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냥 집 문을 열고 일단 마당이 있거든. 마당 대문도 그 이렇게 해서 하는 뭔지 알아? 아. 들어서 이렇게 저희 먹는. 할머니 집에 있어요. 있어. 아마 예진이 집이랑 내 집이랑 비슷한 것 같아. 알고 보니까 이웃거든요. 이웃 아니야? 서로. 그래서 요걸 열면은 이제 진짜 논밭들이 있는데 길 하나 건너면은 요쪽에 이렇게 언덕처럼 내려갈 수 있는 곳이 있어. 여기 진짜 그 개울가라고 하나? 그런 게 있어서 여기 내려가서 진짜 너무 할 게 없으니까 여기서 막 물고기 구경하고 있고 그럴 정도로 찐 시골이란 말이야. 여기 갈 때는 정말 명절이 두려웠는데 그런 날 있잖아 막 황금 연휴 하면서 막 진짜 막 작년에 그랬는데. 일주일 겹치고 해버리면 여기 며칠 있으면 이제 죽을 것 같단 말이야. 지금은 좀 괜찮더라. 성남이니까 주변에 막 애초에 폰 잘 터지는 것만 해도 엄청 커. 폰이 안 터지니까 뭘 못하겠더라고 저 때는. 우리 할머니들 일본 전통가. 굴림표 사셔? 아니 할머니 서울 사시는. 자 넘어가 볼까요? 통계라는 거. 맞네. 다음 시간에 프린트하면 되겠다. 자 통계라는 거 요거 어떤 내용들 배울까라는 거는 좀 알고 들어가셔야 되겠죠.
일단 통계를 배우는 목표 자체는 예측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예측. 나중에 추정이라는 것까지 들어가게 될 건데 지금 너네 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여기 파란색 부분으로 가볼래? 확률 분포 1, 2가 나오고 있고 마지막에 추정이라는 게 나오고 있잖아. 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목표는 세 번째 예측을 하기 위함인데 아무런 근거 없이 오늘 무릎이 쑤시니까 비가 올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는 없잖아. 너네는 안 그러겠지만 이제 저는 나이가 아니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모르죠. 이 신체 나이라는 게 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요 앞부분에서 배우게 될 거는 우리가 결국 예측이라는 이 추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통계의 성질에 대해서 배워나갈 거예요. 성질. 근데 통계라는 단어 자체에서 뭔가 오는 뉘앙스들이 있을 거 아니야. 데이터들을 모으고 정리하고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정리할 때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뭐를 기준으로 얘기할 거고 그런 성질들에 대해서 배워나갈 거라고. 근데 내가 그냥 통계에서 뭐 쓸 것 같니? 라고 너네한테 물어보는 순간에 이미 머릿속으로 몇 개의 단어들은 떠오를 거야. 뭐가 있을까? 통계에서 쓸 수 있는 단어들은 너네 3학년 2학기 때도 했던 거야. 1학년 2학기 때도 했네. 훌륭 훌륭 고추인데? 평균 중앙값 최빈값 분산 평균 중앙값 최빈값. 사실 뭐 평균만 아시면 돼요. 이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얘네들 사이에 관계가 어떻게 들어갈 거니 라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성질 먼저 정리를 할 거야. 그럼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요 요런 확률이 나타나네 라는 걸 먼저 파악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요 확률로 예측을 한다면 얼마와 얼마 사이로 예측이 됩니다 라는 식으로 역방향만 추가하시면 되는 거라고. 무슨 소리냐면 요 말이야. 여러분들이 기상청 직원이야. 여기 쓰면 보이나? 24년에 여름에 이제 10일 동안 데이터를 쌓아놓은 게 있어요. 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이렇게 쌓아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 친구를 기반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얼마와 얼마 사이에 어떤 조건들이 만족한다면 비가 올 확률이 요 정도 되더라. 실제로 해봤더니 뭐 90%의 확률로 10일 중에서 한 8일에서 8일 너무 많다. 6일에서 9일 사이로 비가 이렇게 오더라라는 확률을 구해버렸어.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올해 아니잖아. 26이잖아. 올해 여름에는 요만큼으로 90%로 비가 올 확률 예측해봐 라고 한다면 작년 장마 기준으로 해서 6일이랑 9일 사이 이때 비 올 확률이 90% 되겠네 이렇게 역방향으로 그냥 예측하는 거라고. 그걸 위해서 앞쪽에서는 성질 위주로 공부가 들어가겠구나 라는 거 정도만 알고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54페이지로 가시면 첫 번째 등장하는 워딩이 뭐니? 요 확률 변수라는 친구를 우선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서 들어가 볼게요. 확률 변수라는 거. 일단 요 친구 얘기하기에 앞서서 그냥 확률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는 우리 P라는 친구 안쪽에 뭐 썼어? 여기 자리에? 집합 썼었죠. 그럼 집합이라는 친구가 여기 기본적으로 표현이 될 거라고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 얘 어떤 식으로 지금 써져 있니? 책에 있는 거 한번 보시면 라지 X는 스몰 x라는 상황으로 나와 있는 거 맞아? 왜 이따구로 써놨냐? 집합으로 기본적으로 써야 해서 그래요. 근데 그냥 확률이 아니잖아. 변수잖아. 변하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야. 즉 x라는 요 상황에 대해서 1인 상황에 대해서는 여기 1 들어가면서
라지 x라는 친구가 1일 때 확률을 구하고 싶다. 2 들어가면 2일 때 확률을 구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연관시키면서 우리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변수처럼 써먹고 싶어요 라는 거에서 시작하시는 거라고. 그냥 요 내용 괜찮아? 그러면 이 친구는 사건에 해당하는 집합이 되는 거고, 요거는 특정한 값에 해당하는 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까지 좀 잡아볼 수 있겠죠. 지금 밑에 나와 있는 설명도 보시면 확률 변수 x, 라지 x가 어떤 값 스몰 x를 가질 확률을 기호로 이렇게 표현한다 라는 걸로 들어가고 있고, 요 바로 밑에 보시면 확률 분포라는 게 나와 있거든. 여기서 보시면 바로 그냥 대응 관계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대응 관계. 너네 입장에서는 사실 이 확률 분포 표라는 거랑 연관 지어 주시는 게 베스트가 될 거야. 분포표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지 않아? 여러분들 좋아하셨던 기억나? 도수 분포표라는 게 있었던 거. 이 친구는 어떤 값에 대해서 몇 명, 값에 대해서 몇 명, 값에 대해 몇 명 이런 식으로 표 형태로 정리하는 거였잖아. 사실상 이게 대응이었다고. 자, 만약에 내가 우리 반에서 시험을 쳤어. 10점, 20점, 30점, 40점, 50점, 50점 만점의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봐. 시험을 쳤는데 뭐 10점, 20점, 30점만 하자. 10점, 20점, 30점 이렇게 나올 때 지금 몇 명이니? 6명이죠. 6명에 대해서 1명, 2명, 3명 이런 식으로 점수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미 도수 분포표를 만든 거잖아. 여기에는 별량이라고 원래 썼었고요. 여기는 도수라는 식으로 썼던 건데요. 그냥 각각의 값에 따른 얼마만큼의 비중을 갖니? 라는 정도로 해석이 가능했던 거잖아. 여기까지 괜찮아? 머릿속에 아예 없진 않지. 뭔가 이런 표 초면이다 는 없을 거고 의미는 알잖아. 30점 3명이네, 20점 2명이네, 10점 1명이네. 한 거 맞지? 그런 불안한 표정은 나를 좀 무섭게 만드는데 이거 해석은 되죠? 녹이면 되는 거 맞아? 네. 다들 돼요? 자, 그렇다면 요 친구를 대응이라고 부를 때 확률 분포라는 거는 보통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느냐? 여기서도 바로 만들 수 있어.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우리 반에서 누군가가 딱 들어와가지고 한 명 뽑을 건데 10점 맞은 사람 뽑을 확률, 30점 맞은 사람 뽑을 확률, 뭐 20점 맞은 사람 뽑을 확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뭐냐면 여러분들이 갑자기 막 다들 이름을 안 내고 나한테 시험지를 제출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 10점 맞은 한 명을 찾고 싶어. 그래서 누군가 한 명 찍었을 때 맞출 확률로 바꿔서 생각을 해주신다면 사실상 이 친구는 몇 분의 몇이야? 6명 중에 1명. 얘는 이런 식으로 확률로 나온다라는 상황 이해가 좀 돼?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기 위해서 식을 만들어 주시는 거라고. 그냥 이해가 됐어? 자, 그럼 질문. 이 친구는 상황에 대한 얘기들로 들어간다라는 거 괜찮아? 요 상황은 뭐 가지고 집합 이런 것들 가지고 표현할 수 있어요 라는 것도 괜찮니? 그래서 여기에 x라는 친구를 써주시면 되는 거야. 별량 대신에 변수로서 10인 경우, 20인 경우, 30인 경우에 각각의 확률을 표현할 거야 라는 식으로 잡아주실 수 있다고. 아래쪽은 그럼 뭐겠어? P라는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확률까지 바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확률 분포를 표통해서 대응시켰다라고 보통 표로 나타낸다라는 표현까지야.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됐는가? 다들 됐어요? 자,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률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냐?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x가 얼마인 상황? 10인 상황이야. 요거는요 x가 얼마인 상황? 30인 상황이야. 라는 것까지 잡아줄 수 있어요 라는 소리야. 여기까지 됐어. 하나만 더. 요 확률들의 합은 지금 얼마야? 1로 유지가 된다라는 상황까지 또 같이 생각을 좀 해주세요.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정리가 들어가겠지만 요까지 일단 1단계로 됐니? 자 그러면 3번 4번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건데요. 멘트에 대해서 먼저 좀 잡고 들어가 볼게. 요런 거 얘기는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3번하고 4번 보시면 확률 변수라는 친구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앞에 붙은 이름들이 좀 다르지. 3번에서는 뭘로 나와 있어? 이산 확률 변수. 4번에서는 뭐로 나와 있어? 연속 확률 변수. 사실 뒤에서 배울 대부분의 내용들은 얘 아니면 얘에 대해서 얘기가 들어갈 거야. 애초에 두 가지밖에 없는 거고. 근데 추정은 보통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건을 직접 따지면서 확률표 만들고 하는 것들은 앞쪽에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자 무슨 소리냐. 일단 2, 3 연속의 의미부터 알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연속은 알지. 그리고 미적분에서 얘기하는 그런 연속까지 가실 필요도 없어요. 쭉 연결되면서 값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라고 연속 확률 변수라고 부르는 거고, 이산이라는 친구는 반대의 워딩이야. 얘가 쭉 연결이라면 이 친구는 뭐겠어? 뚝뚝뚝 끊어지는 상황들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사실 자연상에서 대부분은 연속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데요. 이산은 수학에서 구하는 경우들이 많구나라는 특징이 있어. 방금 봤던 요 표 한번 볼래? 얘는 이산일까 연속일까? 이산이에요. 10 다음에 20, 20 다음에 30 뭐 연결되는 그런 거 아니야. 10, 20, 30 이렇게 딱딱딱 끊어지잖아. 요런 것들이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에 해당하게 된다라는 거야. 심지어 요것도 이산 확률 변수야. 이런 것도 횟수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이산이고요. 얘도야.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이산이에요. 그럼 연속에 해당하는 건 도대체 뭔지 감이 좀 안 오시죠? 얘는 끊어서 얘기할 수 없는 친구들 구간으로 표현하는데 쓰인다라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대표적인 게 키 아니면 몸무게인데, 저의 키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오? 내 키가 이렇게 있다면, 왜? 아니시잖아요. 조용해. 내 키가 이렇게 있다면 되게 좋아한다. 네? 긍정의 웃음이죠. 아 좋아. 180.5라는 요 키가 있다면 내가 누군가한테 키 얘기를 할 때 저는 180.5예요 라고 하면 틀린 거예요. 틀린 이유가 너네가 생각하는 그 이유가 아니라 틀린 게 뭐야? 아 예시가 잘못됐나? 무조건 틀리나? 자 틀린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요 뒤에 소수점이 아예 없이 180.5에서 딱 끊기는 게 아니지. 사람의 키라는 거는 소수점을 더 따지고 더 따질수록 무언가의 숫자들이 계속 있을 거라고. 처음에 그냥 00이 나오던데요 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더 미세한 단위로 들어가게 되면 0.0000 뭐 3, 1, 4 뭐 이런 식으로 쭉쭉 나올 수 있는 거잖아. 맞니? 여기서 끊기는 것도 아니야. 심지어 계속 뭔가 미세하게 들어가면 쭉 나오게 되겠죠. 뭐 0000이 나오더라도. 이 상황 좀 이해가 됐어? 그러면 겉보기엔 똑같아 보이는 뭐 연예인 중에 180 누구 있냐? 이제 뭐 이유열과 180.5쯤 되는 어떤 연예인이 계셔요. A씨가 계셔. 똑같아 보이지만 얘네를 같은 요 표에 집어넣는 거는 의미가 없다라는 소리야. 이해됐어? 심지어 무슨 말이냐면 요 180.5에 이유열이 들어갈 수도 없는 거라고. 왜? 엄밀히 따지면 180.5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요런 상황들 좀 이해가 돼? 왜 자연상에서 대부분은 연속에 해당하는 거다라고 얘기했는지도 좀 알겠니? 얘네들은 그럼 어떤 식으로 묶어줘야 돼? 정확한 값은 없다라고 얘기했지. 그렇기 때문에 뭘로? 구간으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야. 즉 대한민국 사람들의 키를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이렇게 했는데 보통 뭐 평균 자리에 가장 뭐 많이 있겠지. 여긴 많을 거고요. 여긴 점점 줄면서 어떻게 이렇게 막 상황들이 나올 거야. 그때 확률을 구하고 싶다면 여기서부터 요까지 이런 식으로 끊어서 봐야 되겠구나라는 소리야. 왜 그런지는 지금들 좀 받아들여지니? 얘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다. 얘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라는 차이가 존재하는 거라고. 됐는가?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되실 거고요. 지금은 이산이라는 친구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보는 타임이 될 텐데 봐봐. 54페이지에 밑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라고 나와 있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표 아니니? 요런 표를 만들면서 들어가게 되겠구나. 얘가 대응 관계에 해당해요 라는 식으로 나타나는 거야. 요까지 일단 괜찮아? 그러고 나서 우리가 요 각각 있지. 얘를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를 거야. 너네 머릿속에 함수는 어떻게 들어가 있니? 함수라는 게 무언가 하나가 정해질 때 결과값이 몇 개만 정해져야 돼? 하나만 정해져야 그 친구 보고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지. 무언가 하나가 하나 정해지면 하나의 결과, 하나 정해지면 하나의 결과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 친구 보고 함수라고 일단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다라는 소리야. 여기까지 괜찮아? 확률에 관련된 얘기니까 확률 함수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고요. 이 질량이라는 단어가 너네 입장에서 좀 안 받아들여지실 거예요, 사실. 갑자기 왜 뜬금없이 질량이지?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얘는 지금 당장에는 요거 정도로만 기억을 해줘. 얘가 연속에서는 밀도로 쓰여요. 밀도랑 질량의 관계가 연속에서의 확률과 요 표에서의 확률 사이의 관계랑 똑같아서 그냥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라는 거 정도로만 지금 이해를 해줘. 나중에 연속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리고 미적분 처음 하는 친구들이 적분까지 배우고 나시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당장에는 우리 한계 때문에 그냥 질량함수라고 부르면 뚝뚝 끊어진 이산에서 얘네 나타내는 거구나 라는 거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된다고. 요까지 좀 이해가 됐어? 그러면 밑에 나오는 요 특징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당연한 소리야. 얘랑 전부 다 확률이기 때문에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겠지. 두 번째 얘 더하면 합이 1이 나와야 되겠지. 근데 합이 1이다 라는 소리가 사실 뭐냐면요, 요 의미야. 얘면서 얘인 거는 가능하니? 10이면서 20이다. 요런 게 불가능하다라는 소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하면 무조건 전체를 딱 채워줄 거기 때문에 얼마가 나오게 된다? 확률이 1 나오게 된다라는 성질까지 아실 수가 있다. 요까지 지금 좀 따라왔어? 됐는가?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우리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간단하게만 보고 다시 좀 돌아와 봅시다. 58페이지로 가보자. 혹시 지금까지 중에서 좀 헷갈려요? 질문 있어요? 그런 거 있나? 아예 안 받아들여진다. 뭐 설명 다시 듣고 싶다. 없니? 자, 넘어가셔서 우리 58페이지 보시면 336. 사실 끝에 정리했던 확률의 성질이다라는 걸 통해서 들어가기는 할 거야.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 얘기가 나왔네. 이산이겠다, 연속이겠다? 이산으로 들어가게 되겠다. 괜춘?
있어? 오케이. x는 얼마부터 들어가니? 여기까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수 k의 값을 구하래. 얘들아, 확률 함수를 이런 식으로 받았을 때 x에 들어갈 수 있는 값들까지도 받은 상태지. 근데 우리 확률에서 쓸 수 있는 성질 중에 뭐가 있었어? 모든 확률들은 기본적으로 뭐와 뭐 사이의 값을 가져야 돼? 0에서 1 사이. 두 번째, 질량함수 쭉쭉쭉 썼을 때 걔네들의 합이 얼마가 되어야 한다? 1 되어야 한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럼 첫 번째로 그냥 한번 써보는 거야. 1 나오려면 여기에 2 넣어주시면 3 넣어주시면 4 이런 식으로 쭉쭉 더해지게 되겠다. 근데 하나하나 통분해서 계산하는 건 말이 안 되지. 너무 많잖아. 혹시 머릿속에 분모 자리의 식이 두 개가 곱해지고 있다면 뭘 해줘야 돼? 라는 거 기억 좀 나나? 우리 나? 우리 공수2를 막 끝낸 친구들은 이제 머릿속에 잘 들어가 있으셔야 할 텐데. 아, 기억나? 우린 아니니까. 너네는 그래도 약간은 뭐 좋은 분수. 괜찮은데 그 둘은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게 맞겠지. 아무도 왜 눈을 안 맞았어? 뭔지 기억나요? 자, 한번 해볼까? 우리 부분분수라는 게 있었어. 부분분수. 식이 어떻게 됐죠? 얘 공식은 사실 요거야. 근데 사실 공식으로 이제는 더 이상 뭐 공식으로 기억해야 할 만큼은 너네 1학년 지났으니까 빠르게 해야 할 필요도 없고요. 공식으로 하면 까먹을 거잖아. 그래서 얘를 기억하실 때 부분분수는 뭐의 역순이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얘네들이 AB가 됐다는 소리는 통분이 됐다는 거지. 통분을 역방향으로 해주는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해버리라고. 자, 그럼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실 수 있는 건 얘랑 얘랑 통분하기 전으로 돌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정도가 될 거고, 통분 돌려버리자. K라는 친구 묶어서 빼내주시면 뭐 빼기 뭐야? 이렇게 바뀔 거야 라는 것까지도 괜찮니? 이해됐어? 즉, 요 상황에서는 이 얘기야. 요 친구 보자마자 일단 앞에 거분의 1에서 뒤에 거분의 1을 빼보는 거라고. 그러면 분리와 마이너스를 동시에 만들었지. 그 다음에 보실 수 있는 거, 통분해 주셨을 때 얘랑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분자 자리에 누가 생기니? 얘 통분하는 순간에 B-A 생기는 거 아니야. 약분해 줘야 될 거 아니야. 요 흐름으로 기억을 하시면 안 까먹는다고. 그럼 여기서는 통분하면 얼마 나오니? -1 나오나? 그럼 -1 다시 곱해주셔야 원래 식이랑 완벽하게 똑같이 잡아줄 수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 다음에 우리 대수에서 마이너스가 있으면서 관련 있는 친구들을 보게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되더라? 대입을 직접 해보면서 규칙을 찾아야 되더라. 요거는 생각해보니까 뭐 정훈이랑 지인이는 아직 잘 몰라도 괜찮겠네. 나중에 배우는 내용이 될 테니. 우리 대수를 막 끝낸 친구들은 기억 속에 남아있는 건가? 1 넣으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지? 2 넣으면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지? 2분의 1 빼기 1분의 1. 3 넣으면 3분의 1 빼기 2분의 1. 오! 보이나? 그럼 뭐 빼기 뭐지? 마지막에? 네. 9분의 1이라는 친구가 남겠네 라는 것까지도 확인이 되시죠? 실제로 빼주시면 마이너스 9분의 8이라고 튀어나오게 될 텐데 1이라는 친구 빼주시면 앞에 마이너스가 있었고 K까지 곱빼져서 이 친구인데 얼마? 합이 1 나와야 돼 라는 걸 계산해 주시면 K값까지 구하면서 마무리 지어줄 수 있습니다. 이해가 좀 됐니? 자, 그러면 아래쪽에 들어가는 339번도 좀 보이니? 보이는가?
뭐 해줘야 되겠다? 유리화를 해줘야 되겠다. 유리화 해주면 튀어나오는 식. 지인이랑 정훈이는 그 수열 파트 기억이 좀 나나? 아 그러면 우리 혹시 모르니까 또 본다면 유리화 해줬을 때 튀어나오는 식은 뭐 요거 순서 좀 바꿔가지고 곱해버릴게. K라는 친구에다가 누구만큼 곱해진 거야? 요거만큼 곱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가능하지. 기본적으로 빼기랑 관련된 친구들이 들어가고 있다면 몇 개 나열해 주시면 해결이 된다고. 자, 첫 번째로 얼마 넣어볼까? 1부터 넣어봅시다. 2 넣으면 오! 규칙 찾았나? 쭉쭉 사라지게 되겠지. 누가 남아? 16인가? 얘만 남아요 라는 거. 4 빼기 1이니까 3K 남게 될 거고 3K가 얼마? 합이 1이다 라는 정보를 통해서 K값 구해주실 수가 있다고. 됐어? 자 그러면 뭐야 340번 바로 좀 보고 다시 앞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번에 K 8분의 3 마이너스 K제곱 8분의 1 K 이런 식으로 표를 우리가 받았어. 얘들아 근데 K라는 친구는 아직 모르지. 확률 자체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먼저 구해봐야 될 거 아니야. 두 번째 요거 한번 해석해볼까? 안에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만날 때는 인수분해가 된다면 먼저 해주고 싶죠? 인수분해해서 근을 구해보면 라지 x가 뭐뭐 나와? 2라고 3. 근데 우리가 보통 2차 방정식에서는 그냥 2랑 3이라고 표현해도 다 정답이었죠. 여기서는 조금은 신경을 써줘야 돼. 얘 만드는 과정에서 뭐가 생략된 거야? 요 과정에 생략이 된 거고요. 곱해서 0이다 라는 소리가 얘 동시에 0이어야 한다라는 소리야? 아니죠. 둘 중 하나만 0이어도 상관이 없지.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2차 방정식이라는 친구를 배울 때 항상 써주셨던 표현이 뭐냐면 라지 x는 2 또는 라지 x는 3이다 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이 친구의 의미가 요 라지 x라는 확률을 얘기할 때는 집합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집합에서 또는은 합집합 표현이었지. 그래서 얘 상황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합집합으로 생각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x가 2인 확률과 x가 3인 확률과 원래대로라면 마지막에 2면서 3인 확률을 빼주셔야 돼. 근데 굳이 할 필요 없겠죠. 2면서 3인 거 말이 안 된다고 이 산에서. 오케이? 그러면 이 친구 더한 친구만큼 구하면 되겠구나 라는 문제까지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솔직히 근데 2, 3이라고 내가 그냥 적어놨어도 이거 보고 갑자기 2하고 3하고 곱하는 친구는 없었겠지만 엄밀히 따져도 이렇게 된다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그럼 대부분 문제들은 합으로 표현하면서 어떻게 잡아줄까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바로 한번 들어가 보자. 합이 1인 거 통해서 K값 구해야 될 거 아니야. 마이너스 K제곱 여기다가 쓰자. 마이너스 K제곱 딴 2분의 3K 딴 2분의 1 얘가 얼마? 1이다 라는 식까지 잡아주시고
2 곱하면서 넘겨버릴까? K제곱 마이너스 3K 요렇게 K 값이 1하고 2분의 1인가? 이렇게 두 개로 나오죠. 마이너스 2 아니에요 상수가. 마이너스 2야? 잠깐만. 아니 요거 맞아. 왜냐면 여기가 1 되고 2 되지. 마이너스 2 곱한 거 아니에요? 아 맞아요. 그래서 K값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상황까지 오게 된 건데요. 봐봐. K가 1일 때는 무슨 일이 생겨? 2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5 확률이 마이너스 8분의 5인 거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지. 요런 거 날려버리셔. 그럼 K값은 누구만 가능? 2분의 1만 가능해요 라는 거 괜찮아? 얘가 4분의 1 나오네. 4분의 1만큼 빼주시면 8분의 1 나오네. 얘는 뭐 8분의 1이고 얘가 4분의 1이라면 K가 2분의 1이라 했지. 2분의 1이라면 더하면 4분의 1 더하면 2분의 1 더하면 1이다 라는 것도 만족하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잖아. 그럼 이 상황에서 생각해봐. K라는 친구 통해서 확률들은 구해놨고요. X가 2라는 친구는 바로 어떻게? 딴 8분의 1 3이라는 친구 바로 어떻게? 8분의 1 더해서 얼마가 나온다? 4분의 1이 나와요 라는 식으로 잡아버릴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좀 됐어? 자 그러면 다시 앞쪽으로 좀 돌아가 보자. 사실 요거 너네 아는 내용이거든. 아까 전에 그걸로 가자. 점수. 명. 10점. 10점. 30점. 우리 사람을 좀 늘리자. 10명인 거야 알고 보니까. 그래서 3명 4명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중학교 내용 복습 한 번만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 평균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 얘는 10 곱하기 3 20 곱하기 3 30 곱하기 4 맞아? 그리고 얼마로 나눠줬니? 10으로 나누면서 들어갔어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 평균 구해주시면 20 나오지? 수평균 어떻게 20이야? 3, 6, 12 21이야?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더 높길 바라셨는데. 이게 10명이면 안 되네. 잠깐만. 사실 알고 보니까 우리 반이 이게 사실 알고 보니까 너네 학교 반이었어. 30명으로 가자. 21이면 계산이 좀 힘드네. 그러면 걔가 10, 10, 10이지. 그리고 30. 잠깐만. 아니야, 이제는 평균이 20으로 맞춰질 거야. 자, 어쨌든 평균이 얼마니? 20 나온다라는 거는 우리 구하는 방법 기억나지? 두 번째. 분산 혹시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 의미가 뭔지부터 기억나니? 얼마나 퍼져 있는? 얼마나 퍼져 있는가라는 거 나타내는 거였고,
분산 구할 때 뭐 하면서 들어갔는지까지도 기억나시나? 표준 편차 제곱하고 n으로 나눈 거 아니에요? 뭐 막 다른 건 아닌데 우리가 원래 분산을 먼저 구하고 표준 편차로 내려갔던 거거든. 편차. 기억이 안 난다. 아 편차 떴다. 편차 아 상당히 편차. 중요한 워딩이 나왔는데 편차가 뭐였어? 그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얼마만큼 떨어져 있나요? 라는 걸로 들어가는 거였고 기본적으로 각각의 별량들에서 평균이라는 친구를 빼면서 구했던 거잖아. 그럼 지금 한번 구해볼까? 평균이 지금 20인데 여기 편차가 얼마야? 그 빼주면 마이너스 10이지. 별량에서 평균 빼줘. 다음 거는 0, 다음 거는 플러스 10이지. 맞아? 그럼 편차들은 특징이 있었어요. 싹 다 더해줘 버리게 됐을 때 어떤 값이 나와버려? 0. 0이라는 값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였고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쓸 수 있었던 게 뭐였어? 편차의 제곱. 제곱을 구해준 다음에 얘네들의 평균을 내주는 거였어. 머릿속에 조금 남아있죠? 제곱하면 100, 0, 100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시는 거였다고. 여기까지 됐어? 자, 100, 0, 100일 때 요 100이라는 친구 얘랑 곱하면서 나타내고 곱하면서 나타내고 라는 식으로 들어가는 거였고 요 친구를 구해주실 때 얼마니? 1000, 2030으로 나누면 3분의 200이야 맞나? 요거랑 10점 인원 요거랑 이거 왜 1000이야? 30점 인원 이렇게 곱하시고 얘는 어차피 0이니까 따로 표현 안 해도 되겠지. 얘네들의 합을 얼마로 나눠 왜 자꾸 또 1000이 나오니? 얘네들의 합을 얼마로 나눠주시라? 30으로 나눠주시라. 편차 제곱의 평균이다 라는 소리야. 이렇게 나와요 라는 것까지 됐어? 구하고 나니 지금 3분의 200이다 라는 식으로 표현은 됐는데 마지막에 우리 표준 편차라는 친구는 분산에다가 뭐 해줬냐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웠던 거야. 왜 루트 씌우겠어? 분산 구할 때 우리 뭐 해버렸기 때문에 제곱. 제곱해버렸기 때문에 다시 루트를 씌워주시는 거라고.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이렇게 나타내자라는 거 정도로 들어간 거예요. 요까지는 좀 기억에 남아있어? 자, 그러면 우리 확통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추가가 될 거냐라는 거 정도 정리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나눠주면 얼마 나와? 3분의 1 나오지. 3분의 1 나오지. 3분의 1 나오지. 사실상 얘네들의 명 안 쓰고 확률로서 표현을 해주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때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일 때 의미가 뭐라고? 그냥 얘네 곱한 거 여기, 그냥 얘네 곱한 거 여기, 그냥 얘네 곱한 거 여기, 걔네들 더한 거랑 똑같겠구나라는 소리야. 다음 시간에 식으로도 증명들은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지금 당장에는 이런 얘기 하겠구나라는 거 정도로만 받아들여줘. 그러면 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더하고 곱해서 더하고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 간단하게 시그마식으로 표현도 가능할 거고요. 우리가 보통 변수는 x라는 식으로 잡고요. 확률이라는 건 p라는 식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합으로 표현이 시그마의 의미가 더한다라는 거야. 이 친구 곱한 거 다음 친구 곱한 거 쭉쭉쭉쭉 더할래요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감 정도만 지금 좀 잡아주세요. 요가 됐어? 자, 다음 두 번째 분산이라는 친구에 대해서는 좀 다른 내용들이 등장하게 될 거야. 맛보기로 좀 보여드리자면요, 이 친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방식 별량들을 싹 다 제곱을 해볼 거야. 제곱해주시면 얼마 나와? 100 나오네, 400 나오네, 900 나오네 라는 것까지 좀 확인이 되시나?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요 분산이라는 친구를 얘 제곱, 오케이? 그리고 방금 구했던 요 평균 A 제곱 얘네들 사이에 관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라는 내용이 나올 거야. 실제로 한번 보여주고만 넘어갈게요. 요 제곱들의 평균은 얼마 나와? 평균 구할 때는 곱하고 곱하고 곱해서 더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지. 그럼 3분의 100 더하기 400 더하기 900 맞니? 3분의 얼마로 나와? 1400으로 나와요 라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평균이 지금 얼마였어? 200이었는데 제곱해 주시면 400만큼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거 보여? 왜 그런지는 여러분 아직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냥 결과만 보여주고 있는 거야. 증명은 다음 시간으로. 3분의 1200이니까 빼주시면 얼마 나오는데 3분의 200이라는 분산 요 방식으로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 위주로 공부 들어갈 거라고. 자 마지막 뭐 얘는 할 거 크게 없어. 여기에서는 뒤쪽에 뭐 용어 정리하면서 이름 정도만 붙여볼게. 평균이라는 친구를 이제 확통해서는 다른 네이밍으로도 불러요. 그 네이밍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봐봐. 너네가 이 중에서 한 명을 뽑을 건데 몇 점일지 맞춰봐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야? 너네가 한 명 딱 뽑아서 몇 점일지 맞춰봐 라고 얘기한다면 20점일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그나마 좀 괜찮겠죠. 지금 내가 10 잡아가지고 그나마 좀 뭔가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얼마 나올 것 같니? 라고 얘기할 때 평균을 잡아주고 싶다고. 즉 우리 내면적으로 이미 이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에서 요 워딩을 시작해서 얘 같은 말로 기대값이라고 불러요. 기대값. 기대하다 영어. 좋아. expect의 1을 따서 ex라는 식으로 앞으로 불러줄 거야. 분산 영어 뭐야? 분산 베리에이션 뭐 그런 거 있지 않나? 사실 나도 자세히 몰라. V라고 불러요. VX라는 식으로. 베리에이션 뭐 그런 걸로 들어갈 걸. 얼마나 이 다양하게 퍼져 있으신가 뭐 약간. 그냥 다양성 오케이. 분산 V네. 됐지? 자 마지막 표준 편차라는 친구를 나타낼 때는 우리가 쓰는 용어가 요런 게 나와요. 요거 바가지라니 사실 여러분들 많이 썼던 것 중에 하나인데 요거 뭐 과학 시간에 나온다던데. 다른 반에서 하니까 이거 본 적 있다고 하던데. 얘가 시그마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시그마는 이렇게 생겼었잖아. 얘가 대문자 시그마고 소문자 시그마다라는 차이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됐는가? 그냥 이런 식으로 불러준다라는 거 정도만 아는 상태로 오늘 수업 마무리 해볼 거고요. 다음 시간에 본격적으로 얘기 좀 더 해줄게. 고생하셨고, 자 우리 뭐냐 59페이지에 뭐야 346번까지는 좀 풀어봐요. 그리고 앞쪽에 어디서부터니 46쪽부터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들도 푸시고 서술형이랑 고난도는 안 풀어도 되니까 그거까지만 풀어보셔서 다음 시간에 또 봅시다. 고생했다. 그렇죠. 나 계약이 안 해. 희석팀은 그러면 뭐 저는 집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근데 밥을 너무 빨리 먹는 거 아니야? 아빠 안 먹어요. 안 먹어? 저는 그냥 집 갈 거예요. 왜? 공부하고 오면 되겠다. 근데 지금 너무 피곤해서 이따 자수를 위해서 한숨 자야 돼요. 다섯 대 자면 되네. 안 돼요. 할 수 있어. 네. A가 아니라 네. A가 아니라 안 비어 있어요? 안 비어 있어. 여기 비어 있을걸? 네.